안녕하세요. C샵으로 라이브러리를 만들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로그 매니저를 라이브러리에 추가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로그 매니저가 뭐냐면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중간중간에 로그를 남겨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태값이라든지 아니면 에러 메시지라든지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떤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중간중간에 어느 부분을 처리한다라든지 어디까지 처리했다라든지 그런 기록을 남기는 거죠. 특히 이제 윈도우 서비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UI가 없이 이제 백그라운드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DB든 파일이든 시스템 이벤트든 그때그때 이제 필요에 의해서 로그를 남기게 됩니다. 저는 이제 파일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파일로 로그를 남기는 압정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해 볼 거예요. 우선은 어떻게 이용할지 이제 디자인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펑션이 두 개, right과 writeline 펑션을 두 개의 펑션을 만들어 쓰고 싶어요. write는 로그를 작성하고 다음 라인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멈추는 거고요. writeline은 로그를 작성하고 다음 라인으로 줄바꿈을 하는 거고요. 가령 이제 코드로 설명을 드리면 클래스명이 로그 매니저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겠죠. 이게 이제 로그 파일을 생성하고 그 파일에다가 로그를 이제 기록을 하는 압제이다 보니까 파일이 저장될 어떤 경로가 필요하겠죠. 그걸 인자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인자로 들어오지 않으면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는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위치에 있는 그 폴더에 로그 파일을 저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을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런 식이 되겠죠. write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 프로세싱이라는 로그를 기록을 하고 거기서 멈추는 거고요. writeLine은 begin processing이라는 로그를 기록을 하고 줄바꿈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성을 하고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클래스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만들었던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 클래스가 베이비 캐롯의 툴스라는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는데 이 로그 매니저도 하나의 이제 툴이니까 툴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니까 같은 네임스페이스 안에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툴스라는 디렉토리에서 라이트 클릭을 하신 다음에 add를 누르시고 new 아이템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당연히 이제 클래스를 추가할 거니까 클래스를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로그 매니저로 할게요. 자, 그러면 베이비 캐롯 안에 툴즈라는 이제 네임스페이스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퍼블릭이 돼야 되고, 당연히 퍼블릭 클래스가 돼야 되고요. 자, 우선은 어떤 멤버 변수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로그 매니저가 로그 파일을 생성할 또는 로그 파일을 저장할 그 폴더가 필요해요. 그거를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스트링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path를 하나의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고 이 path는 로그 매니저라는 앞쪽에 인스턴스가 생성한 다음에 외부에서 호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면 될 것 같고요. 생성자는 아까 우리가 코딩 디자인을 해보면서 말했던 것처럼 인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로그가 저장될 경로가 인자로 들어오는 경우와 아닌 경우 이 두 개의 생성자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스트링으로 들어오겠죠. path가 들어오는 경우와 안 들어오는 경우. 자, path가 들어오는 경우는 멤버 변수에다 저장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path가 안 들어오는 경우는 현재 어플리케이션에 돌고 있는 그 폴더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파일이 존재하는 그 폴더. 그거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전 시간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그 클래스를 만들어서 루트라는 프로퍼티에다가 프로퍼티를 만들었었잖아. 이 루트라는 프로퍼티가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는 그 디렉토리를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플리케이션과 로그 매니저는 같은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굳이 풀 네임스페이스를 쓰지 않아도 자동 참조가 되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두 개의 펑션, 우리가 사용할 펑션을 작성하면 될 것 같아요. public void. 이거는 이제 로그를 작성하고, 이 write이라는 펑션은 로그를 작성하고,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리고 write line은 로그를 작성한 다음에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러면 이제 전체 구성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제 펑션에 대한 코딩을 하면 되고, 추가적인 작업을 조금 하면 되는데, 준비 작업을 좀 하면 되는데, 우선은, 자, 로그 파일을 우선은 저기는 로그 파일을 데일리로 하루에 파일 하나가 생성되고 그날의 모든 로그는 그날 로그 파일에 기록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돌면서 파일이 하루에 하나씩 생성이 될 텐데 이것처럼 이렇게 경로가 없이 생성이 됐을 때 실행 파일이 있는 폴더에다가 로그 파일을 계속 생성을 하면 아무래도 좀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인자가 없이 생성이 되는 경우 그 실행 파일이 존재하는 실행 파일이 있는 폴더에 로그라는 서브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자가 없이 들어올 경우는 실행 파일이 있는 그 폴더에 로그라는 서브 폴더가 합쳐진 그 경로를 여기에 멤버 변수에서 저장을 하고 있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파일을 다루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제 시스템의 리소스를 사용할 때 파일도 이제 하나의 리소스니까요.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항상 사용 가능한지 존재하는지 체크를 하고 다 사용했으면 빠르게 놓아주는 게 중요해요. 로그를 작성하려면 로그를 작성한 파일을 생성하거나 파일이 존재하면 로그를 추가할 목적으로 열어야겠죠. 그것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우선 로그를 작성한 파일을 준비하는 작업을 생성자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매니저가 생성이 될 때 기록할 준비가 다 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하게 사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 체크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그거를 생성자에서 하면 되는데 그런 어떤 준비 작업을 해주는 그 펑션을 프라이빗 펑션으로 따로 하나 만들게요. 이름을 setLogPath. 왜냐하면 물론 이게 몇 가지 체크도 하지만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 우리가 로그 파일을 하루에 하나씩 생성을 할 건데 현재 이제 이 로그 매니저가 호출이 될 당시에 로그가 작성될 당시에 그 당시에 어떤 그 날짜를 이용해서 파일 네임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 네임이 만약에 그 파일 네임으로 만들어진 날짜로 만들어진 파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생성을 할 거고 만약에 존재한다면 추가 모드로 열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명까지 포함된 그 전체 경로를 여기서 만들어서 이 멤버 변수에 저장을 시켜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나중에 write과 line이라는 펑션에서는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로그 파일이 저장될 경로가 있는지 체크하는 펑션을 체크를 먼저 합시다. 이러면 간단히 체크가 되겠죠. 이게 존재하느냐.
경로가 디렉토리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시스템 IO를 빼야 되겠어요. create query로 자, 이 경로가 존재하지 않으면 경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시스템 IO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지금 많이 쓰니까 아예 여기다 using을 이용해서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할게요. 이러면 이제 우선은 폴더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없으면은 존재 안 하면 만들고, 거기까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은 현재 날짜로 지금 로그 파일을 저장할 로그 파일,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를 저장할 로그 파일명, 그 파일명은 오늘 날짜로 해서 날짜로 만들게요. 그리고 확장자를 txt로 하고 텍스트 파일로 생성하고 저장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파일명이 날짜니까, 오늘 날짜니까, 지금 실행될 당시에 지금의 날짜니까 데이트 타임을 쓰면 되겠죠. 데이트 타임에 now를 써서 날짜 파일명 형태를 이렇게 할게요. 연도, 달, 데이트, 날짜 이렇게 해서 txt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자, 이러면 이 데이트타임에 의해서 파일명이 결정이 될 거고요. 확장자가 txt가 될 거고, 그게 이제 로그 파일명이 되겠죠. 지금 이제 기록이 될 로그 파일명이 되겠죠. 자, 이것까지 포함된 거를 이 현재 우리가 로그 파일을 저장할 디렉토리의 경로에 이 파일명까지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이 멤버 변수 path에다 저장을 시켜 둘게요. 그러면 이거를 이전 경로에다가 이 파일명까지 포함을 하면 이렇게 해서 로그 파일이 저장될 경로에 로그 파일명까지 포함을 해서 이 멤버 변수인 path에다 저장을 해두는 거죠. 자, 이러면 체크하는 부분은 다 된 것 같아요. 이거를 생성자에서 호출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호출하면 되고, 지금 펑션을 몇 개가 추가가 되니까 제가 리즌을 줘서 지금 좀 프로그래머가 보기 좋게 좀 가독성이 있게 좀 바꿀게요. 자, 이 reason이라는 키워드는 이거는 뭐 컴파일을 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다만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볼 때 이게 가독성을 좋게 해주는 거죠. 이게 그룹핑도 되고 이렇게 안 보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읽기 쉽게 해주는 거죠. 자, 이래서 생성자도 다 됐고. 지금 생성자에서 체크하는 것도 다 됐고, 근데 사실 이 생성자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인자가 패스 하나라면 이 생성자를 두 개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로그 파일을 이제 저는 이걸 좀 확장할 생각이거든요. 로그 파일을 데일리가 아니라 먼틀리로 생성한다거나 아니면 윈도우 서비스, 그러니까 윈도우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게 하루에 한두 번 돈다면 한 두세 번 도는데 로그 파일을 그럴 경우 로그 파일을 매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달치 로그 파일 하나로 관리가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로그 파일 생성할 때 프리픽스나 포스트픽스를 줘서
그러니까 파일 이름 앞이나 뒤에 특정 단어를 넣어주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옵션들을 인자로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생성자를 두 개 구분해서 갈게요. 근데 두 번째 생성자가 첫 번째 생성자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이 this라는 거는 이 클래스 안에서의 생성자를 의미를 해요. 근데 이 인자가 경로가 들어오지 않는 생성자에서 경로가 들어온 생성자를 호출할 거거든요. 그럼 이 경로가 들어오지 않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 이 경로를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코드는 필요 없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로그 파일이 저장될 경로가 없이 이 인자가 없이 생성되어가 호출이 되면 이 생성자에서는 로그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이 어플리케이션이 시행되는 어떤 루트와 그 밑에 로그라는 서브 폴더를 붙여서 하나의 경로를 만들어서 경로가 있는 경로를 인자로 받는 생성자를 다시 호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훨씬 깔끔하죠. 그리고 생성자 부분에서 우리가 코드를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경로가 있는 인자가 있는 이 생성자에서만 코드를 수정해 주면 되니까 이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 이렇게 생성자를 준비를 바꿔두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write과 line 펑션만 완성을 하면 되겠어요. 이제 write 펑션은 실제 이 들어온 이 데이터라는 로그를 스트링을 로그 파일에 작성을 해주는 거니까 using을 이용해서 파일 작성 코드를 코딩을 할게요. 스트림 라이터를 쓸 거고요. 자, 이 StreamWriter라는 이 클래스 압젝은 이 경로에 이 StreamWriter에 들어온 이 파일 경로에 파일이 없으면 생성을 시켜요. 파일이 있으면 그거를 열고요. 여는데 여기 두 번째 인자로 여기 보시면은 append가 있죠. 파일이 만약에 있는 경우는 추가 모드로 열어요. 저희는 이제 추가 모드로 열어야겠죠. 만약에 그 파일이 있는데 그걸 오버라이트 해버리면 안 되니까, 왜냐면 로그는 계속 기록되는 그걸 이제 기록하기 위한 건데 그걸 계속 오버라이트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파일이 있는 경우는 추가 모드로 열 거니까 두 번째 인자를 true로 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write를 호출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write stream 파일을 열어서 이 path의 경로에 있는 파일을 열어서 추가 모드로, 없으면 생성을 하고 있으면 추가 모드로 열어서 그 다음에 이 데이터라는 스트링을 기록을 해줍니다. 스트림 라이터의 이 write 펑션은 기록을 하고 줄바꿈을 하지 않아요. 거기서 딱 멈추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stream write line이라는 펑션은 똑같은 코드에서 stream writer에 write이라는 펑션 대신 write line을 호출해주면 돼요. 자, 이러면 이제 write과 write line 코딩도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생각할 게 using이라는 코드는 키워드는 이제 이게 지금 초급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윈도우 리소스를 이용할 때 이 using이라는 구문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예전에 그 C나 C++ 코딩을 할 때 파일 같은 거 열고 이제 실수로 이걸 클로징을 해주지 않아서 프로그램이 계속 그 파일을 물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런 실수를 이제 using 구문이 다 해결해 주는 거죠. using 선언에서 생성된 압젝은 그 스코프, 그러니까 using 선언에서 이제 using 선언에서 생성된 이 스트림 라이터의 이 라이터라는 압젝은 이 using 안의 스코프, 그러니까 이 중괄호 안에서만 유효하고 여기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닫는 작업을 하고 리소스를 해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편해졌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이 라인인 경우는, 로그가 작성된 시간을, 앞에다가 찍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write이라는 펑션은 계속, 줄바꿈 없이 계속 그냥 붙여서 작성을 하는 거니까 여기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write line은, 새로운 라인으로 가는 거니까, 이 앞에다가, 이 로그가 기록되는, 시간을 찍어줄게요. 데이타임에 now를 쓰면 될 것 같죠. 스트링 제가 toString으로 제가 쓰는 시간 형태로 쓸게요. 연도, 월, 날짜, 그다음에 24시간제, 분, 초, 그 다음에 좀 탭으로 띄워주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가로 하나 더 있어야겠죠. 자, 이러면은 로그가 이런 식으로 찍히겠죠. 2015년 뭐 12월 4일 18시 1분 1초에 탭이 하나 들어갈 거고요. 뭐 프로세싱 뭐 100번, 101번 뭐 이런 식으로 로그가 찍히겠죠. 자, 그러면은 코딩은 지금 다 됐어요. 그런데 이 write과 line 펑션에 제가 try catch문을 넣을게요. 이거를 왜 넣냐면요. try catch문을 넣는 이유가 이거는 혹시나 로그를 찍는 과정에서 혹시나 exception이 발생하면 무시하도록 넘어가도록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로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exception이 발생하면 뭐 그럴 경우가 있을 거 많지는 뭐 흔하게 발생되는 건 아닐 텐데 혹시라도 왜냐하면 로그를 남기는 문제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try catch문을 넣어주고 여기도 이거 빠졌죠. try catch문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은 코딩이 다 된 것 같아요. 생성자 있고, 체크하는 부분 있고, write line. 자, 이제 컴파일을 해볼게요. 컴파일 해보면, 에러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생성하고 사용할지를 우리가 첫 부분에서 이제 하면서 만들어뒀던 건데 이건 이름은 맞는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베이비 캐롯이라는 DLL을 레퍼런스 추가를 해뒀어요. 그런데 여기에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해주지 않았으니까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이제 뭐 문제 없겠죠.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은 이전 시간에서 사용했던 예제니까 지워버리고요. 자, 이러면 이제 컴파일을 하는데 이상이 없겠죠. 컴파일 다 됐고요. 자, 이제 이걸 사용하는 이 로그 매니저를 사용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하나 짜볼게요. 아주 간단하게요. 이 베이비 캐롯 테스트라는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면서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했는데 앞으로 이 베이비 캐롯이라는 라이브러리에 추가되는 어떤 마듈들 클래스나 마듈이나 펑션들을 테스트할 때 이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 하는 거를, 이렇게, 먼저 이제, 여기다가 테스트하는 구문을 간단하게 루프문을 하나 만들어서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로, 인자가 없이 로그 매니저를 생성을 하면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코딩을 했던 것처럼,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폴더에 로그라는 서브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금 로그 파일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성한 다음에 사용을 로그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뭐 프로세싱이 시작된다를 알리고 프로세싱이 끝났다
이렇게 알리고 요 사이에 루프문을 하나 넣을게요. 10번만 돌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10번을 도는 동안에 만약에 이 루프문 안에 굉장히 긴 어떤 시간이 걸리는 프로세싱을 한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로그를 중간중간에 찍어주는 거예요. 프로세싱을 해서 지금은 어떤 아이디 같은 게 프로세싱 아이디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인덱스를 이런 인덱스 0번을 1번을 2번을 프로세싱을 한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여기에 어떤 시간이 걸리는 프로세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났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 그림은 아시겠죠? 어떤 프로그램이 돌 때 요게 이제 하나의 어떤 thread나 어떤 프로세싱이라 생각을 하고 요게 이제 돌 때 thread 아이디나 프로세스 아이디 같은 걸 찍어주면서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한다. 그리고 이제 큰 어떤 루프문을 돌면서 작업을 할 때 또는 윈도우 서비스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계속 프로그램이 계속 돌잖아요. 백건하는 데서. 이게 하루 이틀 도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제 1년 365일 계속 돌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어떤 중요한 작업을 하게 될 때 이제 매 순간 윈도우 서비스 프로그램이 매 순간 작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작업 시그널이 있을 때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런 걸 데이터베이스 시간을 줘서 체크를 하면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걸 처리한다 그럴 경우 이제 그런 작업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조금 이게 이제 금방 돌 거니까 조금 이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제가 thread에 슬립을 줄게요. 어, 0.5초 정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찍고 쉬게 하고 찍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걸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돌리면은 돌아갈 텐데 이게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요. 자, 이 실행 파일이 있는 곳이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실행 파일이니까 이게 이제 그 실행 파일이 있는 폴더예요. 이제 이 여기에 이제 로그라는 서브 폴더가 생기면서 로그 파일이 생성되고 거기에 로그가 찍히겠죠. 다음 돌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 콘솔에다가 어떤 뿌리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콘솔이 떠서 돌고 그냥 다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럼 로그 파일을 보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로그 폴더가 생겼죠. 그 다음에 이게 로그 파일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이 글자가? 로그는 제대로 찍혔는데 이 글자가 좀 이상해졌네요. 다시 아까 로그를 찍을 때 제가 다시 로그 매니저에서 여기서 toString에서 이거를 여기서 닫아야 돼요. 여기서 닫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합쳐줘야죠. 이거를 여기서 이거를 이 데이터까지 포함이 돼서 toString 안에 그냥 toString 안에 스트링 포맷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거 실수를 한 거고 그럼 다시 컴파일을 하고요. 다시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로그 파일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추가되겠죠. 이제 파일이 없을 땐 생성되지만 파일이 지금은 있으니까 이제 추가 모듈이 열리겠죠. 지금은 이제 여기서 멈춘 거고요. 다시 이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하면은 자, 실행이 끝났고요. 그러면은 보면은 여기에 다시 추가가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로그가 찍힌 거죠.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뭐 시간이 나오고 프로세싱이 시작됐고 두 번째 프로세싱이죠. 첫 번째 거는 이제 됐고 두 번째 프로세싱이 프로세싱 1이 언제 됐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고 프로세싱 2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고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로그 찍는 거죠. 이 로그 매니저를 이용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는 어떤 사용자에 따라서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저는 중간중간에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프로세싱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어떤 프로세싱을 하는데 어디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로그 파일을 열어보면서 얘가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나라는 걸 체크를 할 때도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로그 매니저를 코딩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끝났습니다. 자, 이거를 이 로그 매니저를 사실은 좀 확장을 좀 하고 싶어요.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라이브러리로 어떤 압축을 만들게 되면 항상 이제 확장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로그 매니저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여러 다른 경우에 사용 가능하도록 이게 바꿔볼게요.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데일리, 먼틀리로 옵션도 주고 프리픽스, 포스트픽스 옵션을 줘서 이렇게 파일 네임도 조금 바꿀 수 있도록 해주고 어쨌든 오늘은 이걸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